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만 듣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화이트는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후 2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방금 막 끝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검장도 참석해서 직접 혐의를 소명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수사심의가 끝이 났죠? 그렇습니다.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서 오후 2시쯤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1시 50분쯤 대검찰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수원지검 수사팀도 주차장을 통해 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수사팀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외압 말씀하셨는데 이성윤 지검장 혐의가 정확하게 뭡니까? 일단은 이성윤 지검장의 혐의는 2019년 6월에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에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어떤 수사를 하려고 했던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자 수사를 중단해라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겁니다. 예. 자, 심의 들어가기 전 위원들은 어떤 발언을 했어요?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거는 이제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발언인데요. 피의자가 무슨 지위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심의 일정은 종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정한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성윤 지검장의 어떤 지위나 검찰총장 후보에 거론됐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내용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결과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결과는 일단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멈추되 기소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라는 찬성한 사람은 이제 전체 13명 중 8명이고요. 수사를 중단하라고 한 사람도 13명 중 8명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사상 최초로 기소가 된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언론에 실리고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기소 여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조계에서는 이제 유력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이제 이 지검장이 피의사실 공표로 좀 사인에 오르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 나왔으니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는 거는 이제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성윤 지검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2차 공판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2차 공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재판을 보다가 잠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일단은 제 변호인단에서 반박하는, 그러니까, 핵심 증거인 표창장 위조 파일이 나왔던 그 컴퓨터가,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6월 달에 이제 정경심 교수 자택이 있었고, 정경심 교수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위조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변호인단에서는 오늘, 그 컴퓨터는 방배동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예. 예를 들면 2013년 5월부터 이제 8월 사이에 IP 주소가 이제 검색이 되는데 그 IP 주소가 굉장히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그 같은 IP 주소가 있었다면은 같은 장소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본다면 예. 그 당시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월요일, 화요일 그 동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한 시간과도 겹친다는 게 변호인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은 자택이 있었던 방배동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했었는데 만일 네. 컴퓨터가 동양대에 있었다면은 검찰의 논리, 공소가 깨지는 거니까 아마 변호인단은 이걸 아마 집중 물고 늘어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서도 그 변호인단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반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1심에서 나왔던 여러 증거들과 그리고 변호인 간의 공방들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출된 그 변호인단의 증거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약간 이제 반박하는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뉴스 정면 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을 좀 다뤘었는데 많은 언론에서 인용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상당히 높던데 그만큼 관심이 많은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손정민 씨의 친구와 친구의 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첫 조사죠 이번이? 예, 이 사건은 실종 사건의 참고인 조사와 변사 사건의 참고인 조사가 다릅니다. 예. 지금 조사는 변사 사건의 참고인 조사고요. 27일, 29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실종 사건의 참고인 조사입니다. 아, 그때는 아직 사체가 발견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의 성격 자체가 그냥 일종의 어떤 호의적으로 와서 조사 받으시는 정도고 지금은 이제 그 변사 사건이기 때문에 약간 피의자성도 가미된 사실 요거는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변사 사건 자체의 성격 자체가 넓기 때문에 예. 뭐 약간의 강제성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의 조사와 지금의 조사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고요. 또한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실제로 이 조사 자체를 친구와 친구의 아버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가족을 대표해서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사실 지금 이 의혹이 들어오는 것은 가족의 여러 구성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각각의 독립적으로 다 조사를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어떤 참고인 조사의 한계점 같은 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둘을 독립적으로 예. 9시간, 10시간 동안 조사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경찰 입장에서도 뭐 여론만 가지고 이 가족들을 다 소환하기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뭐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사실 여기서 참고인 조사인데 피의자성 참고인 조사지만 사실은 참고인 조사였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갖고 최대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친구 경우에는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했다. 그 아버지는 그거보다 약간 이제 몇 시간 조사를 덜 했다고 하던데 이게 참고인 조사인데 열 몇 시간씩 걸려서 조사를 할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단순히 한 사람한테 사건 재구성에 대한 얘기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사람한테 묻고 다른 사람한테 확인하는 작업들 아하. 그리고 그것을 조서 같은 걸 작성하고 다시 확인받는 거.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단순한 참고인 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변사 사건에서는 그렇게 오래까지 하지 않는데 예. 아마 경찰에서도 다음에 소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는 김에 지금 나오는 의혹들을 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또 부르고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한번 불렀을 때 다 한번 봐보겠다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27일과 29일 조사했을 때 최면 조사도 같이 했다고 해요. 근데 경찰 내에서도 이 최면 조사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건하고 이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아까 참고인 겸 피의자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만일 피의자로 한다면은 이 최면 조사가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보통 우리가 최면 조사를 모든 사람이 다 최면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반반 정도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 정도라고 보고요. 최면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반. 그래서 최면 감수성 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최면을 참고인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저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만약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는 혐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어떤 특별한 형태의 트라우마라든가 심리적 기제가 있을 경우 방어 기제가 있을 경우는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사람 따라서 최면이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게 반반이고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분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고 그걸 또 강제로 최면을 건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현장의 실무자들은 최면 조사를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하는 수사관들도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친구의 소환 조사가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사건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장 경찰들이 생각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장 경찰들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실종 수사였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는데 시민들은 실제로는 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한 27, 8일 정도부터 카운트가 되니까 많이 늦었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경찰의 입장은 그겁니다. 기초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늦은 건 아니다. 예. 라고 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은 사실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인식의 갭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손 씨 아버지가 또 의혹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손 씨가 실종 전 찍은 동영상에서 A 씨는 손 씨에게 큰절을 했고 손 씨는 A 씨에게 골든 건은 네가 잘못했어 솔직히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골든 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골든이 뭐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경찰이 의미를 밝혔습니다. 예. 경찰이 얘기한 것은 뭐 일종의 가수 이름, 뭐 어떤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지소울이라고 하는 뭐 그 사람의 예. 다른 예명이다라고 얘기를 왜냐하면 이 둘이 얘기한 것이 힙합이라든가 노래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면서 아하. 그 맥락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골든은 가수다라고 언급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여러 시민분들이나 네티즌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꼭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 라고 때문에 경찰의 어떤 일종의 설명은 설명이지만 또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 A 씨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했냐 당신들 도대체 이렇게? 그렇죠. 그걸 물어봤을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아하. 그때 술이 취해갖고 잘 생각이 안 난다. 근데 동영상에 내가 한 것 같다. 예. 라고 하면은 이건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죠. 이거는 정민 씨가 한 얘기니까.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손 씨 어머니가 한 인터뷰에서 손 씨의 휴대전화는 평소에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라도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손 씨 어머니 입장은 친구가 그 손 씨 휴대전화를 봤을 때 문자를 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 그러니까 숨진 사람의 가족이겠죠. 또 전화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전화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다 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시간상으로는 3시 반의 상황이 아니라 4시 반 이후의 상황입니다. 예. 3시 반은 이 친구분이 자신의 사과폰으로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신 거고 예. 지금 4시 반 이후에 그러니까 뭔가 없어졌을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정민 씨의 휴대폰이 이 친구분한테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예. 그때 바로 뭐 톡톡 쳐서 열어서 예. 확인해서 했으면 되는 거를 왜 집까지 가서 뭐 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문제 제기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거는 아마 조사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떻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뭐 술에 만취했으면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정확한 얘기는 못 해드립니다만 어쨌든 유족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지금 갖고 있다 이런 것이고 이 없어진 휴대폰을 찾은다면 지난주에는 거기서 뭐 유의미한 뭔가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경찰은 휴대폰 찾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사과폰이 실제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상에서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찰이 검토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경찰이 그렇게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2시에서 3시 사이, 3시 반 사이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머니 그러니까 친구분이 어머니한테 전화한 거 외에 다른 어떤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것을 있다고 하면은 그 친구분의 말 자체가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키가 되기 때문에 예. 분명히 그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경찰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목격자들이 있다면 목격자들의 진술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텐데 뭐 CCTV에 있었던 뭐 10대 남학생들 문제는 뭐 해결이 됐고 다른 목격자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이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그 목격자들의 진술을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이 목격자들로부터 의미한 진술을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목격자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술을 먹었던 여러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3시 반부터 4시 반 사이에 그 친구 본인은 거기서 잠을 잤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예. 근데 그 상황을 다른 목격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건 진부가 거짓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경찰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확정하지 않는 것은 그런 얘기가 있겠죠. 만약에 그걸 확정하게 되면은 그럼 그 사람을 피의자로 의심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한 얘기가 되니까 예. 전혀 거기선 제로 베이스에서 하고 나머지 상황에 대한 걸 재구성한 다음에 그 친구분한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달라 예. 조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근데 한쪽에서는 경찰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조합해서 네티즌들이 만들어 의혹을 재생산한다. 그래서 신상털이까지 벌어진다. 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인데 이러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이 너무 크니까 공개를 하는 게 어떻게 되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가 아까 제가 실종 사건과 변사 사건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상황에서 경찰의 공보 라인, 공보의 업무 지침 자체가 피의 사실 공표 라인 이런 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 실제 수사하는 실무진들이 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에 이걸 공개해야 되는가 하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시점이 사실 아시다시피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그냥 백브리핑 정도도 안 하고 그냥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CCTV는 물론이고 또 한강변에 차량도 많이 주차돼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블랙박스 갖고 있느냐, 찍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블랙박스에는 아직 뭔가 나온 거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조금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시점이 한 열흘 지나서 이제 블랙박스라는 게 다시 쓰고 지어지니까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100몇십 대 정도를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뭐 지금 온라인상에서 음모론이 판을 친다, 가짜 뉴스가 난무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가짜 뉴스들이 온라인에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친구의 그 부친에 대한 예. 얘기죠. 주로 뭐 관련된 뭐 서장 출신이라든가 경찰 고위 간부라든가 아니면 고위 어떤 뭐 의대 교수라든가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권력자나 기득권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네요. 경찰이 실무 경찰들한테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갖고 늦어진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일체 다 가짜입니다. 지금 말씀한 건 다 가짜입니다. 예, 다 가짜입니다. 말하자면 그 고위직 누구 뭐 이런 거는 가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현장 경찰이 수사 전환이 늦게 된 것은 아까 일종의 사건 접수, 변사 사건과 실종 사건의 그 경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음모론이 나올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고 또 사망한 선군의 부친도 이야기했던 건데 신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계속 의혹에 휩싸여 있고 왜 버렸느냐 그 신발을. 그리고 처음에 그 유족에게 얘기했던 누군가가 버렸다고 하고 실제로 CCTV를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버렸더라고요. 예.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하필 예. 그 부친께서 인터뷰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어갖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부친께서 보신 CCTV는 아마도 그 직계 부모 중에 한 분이 버리셨다고 자기가 본인이 들었는데 예. 실제로 CCTV 상에는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반계의 누군가가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것도 뭐 당황해서 하는 것이 아닌 형태라고 하면 뭔가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부친께서는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예. 근데 그쪽 가족분에서는 그분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한테. 근데 그 경찰의 이 설명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예. 약간 근데 좀 의문이 가긴 가죠. 예. 그 친구의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흙과 토사물이 잔뜩 묻었는데 그 신발을 그럼 어떻게 집에다 두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또 근데 역으로 예. 질문하면은 지금 아들의 친구가 지금 사라져갖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 신발을 버릴 정신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민 씨 가족의 또 의문이죠.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4시, 5시 반에 그 친구의 부모님이 그 찾으러 나오셨습니다. 왔죠. 직접. 예, 예.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뒤에 버렸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부친의 주장이신 거죠. 예, 지금 네티즌도 많은 의혹 제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신발하고 방금 그 배상원 프로파일러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아들의 친구가 사라졌으면 또 그 저 아들의 친구 전화가 자기 손에 있고 그거는 락이 안 걸려 있고 그럼 그 새벽 시간에 그 부모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아들을 데리고 그 새벽 시간에 거기 와서 찾았느냐 이 사라진 친구를 이게 이상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때 뭘 했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조사를 관련된 네 분을 다 독립적으로 조사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면 경찰의 입장에서도 그걸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그 시간에 와서 그러면 뭔가 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 수사 전문가로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네, 그렇죠. 말하자면 만약에 제가 수사를 책임자라고 하면은 그걸 중심적으로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부모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데 예. 왜냐하면 그때는 오시면 안 되고 빨리 112나 119에 신고해서 그렇죠. 예. 가서 우르르가 찾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더 의문을 낳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수사 책임자라는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조사를 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배상원 프로파일러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이 다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고사도 존재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바깥도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증거 은폐도 존재할 수 있고 그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빌미를 준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상세 부검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제가 보기엔 유감부검은 나왔는데 예. 이번 주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상세 부검 결과. 예, 예. 거기서 뭔가 새로운 단서가 나올까요? 약간 정도.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 위치, 그러니까 그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연관된 정보가 조금 나오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그 손정민 씨 아버지가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최종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듣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든 결론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수사가 시간이 길어지지 않겠느냐. 또 결론이 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사실은 그렇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친께서도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일단은 경찰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어떤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 블랙박스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고 목격자들도 확보된 상태니까 아마 경찰이 여러 가지 단서를 조합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희 뭐 다음 주에 뭐 또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원 프로파일러였습니다.